계속해서 기출문제 풀어봅시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거고, 그래서 오늘 시간 그 다음부터는 시크릿 5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2, 3학년도 경찰대 15번 작년 문제였죠. 작년 경찰대 문제였고 바로 가볼게요. 좌표 평면에서 정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S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삼각형 ABC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내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접한다 라고 해볼게요. 내접. 그랬을 때 당연히 접점이 존재할 거고,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뭐다? 수직. 연결하면 아이고, 연결하면 수직. 연결하면 수직. 이렇게 됩니다. 반지름 길이가 몇이죠? 1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1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1이다 1이다 이렇게. 그랬을 때 실수 t에 대해서 t는 0 이상 1 이하입니다. 삼각형 ABC의 위의 점 P와 삼각형 ABC 정삼각형이에요. 여기 위의 점 P와 원 S의 거리가 T인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개념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과 원 밖에 점 사이의 거리, 이 개념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살짝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원 밖에 점이 있을 때, 이 점과 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냐 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을 먼저 찍습니다.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점을 연결해요. 그죠? 얘를 D라고 할까? 그 상태에서 원에 뭐 있을까요? 반지름 있겠죠? 이 반지름 길이를 빼게 되면 이 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즉 D-R이다. 그래서 D-R이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필기 란에다가 따로 정리해 두시고, 괜찮다, 알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했다 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각형 ABC의 점 P가 여기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점 P와 원 사이의 거리는 중심 연결 먼저 해주고, 중심 먼저 연결해주고, 뭐 빼면 되죠? 반지름 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죠, 요 길이. 이게 T구나. 예, 무슨 말이야. 점 P와 원 S 사이의 거리가 T인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죠. 요렇게 T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개수가 FT야. 즉, FT는 간단하게 말하면 점 P의 개수예요. 점 P의 개수. 근데 이 점 P는 뭐야? 원과 점 P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도록 하는? T가 되도록 하는.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해보면 T의 범위에 따라서 FT가 나뉘어질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FT요. T가 0일 때는 FT 딱 나오지 않나? 왜요? T가 0이란 것은 원과 ABC 위의 점 P 사이의 거리가 0인 점의 개수. 즉, 뭐 한다? 만나는 점의 개수죠. 뭐랑 뭐야? 접점 3개잖아. 그죠? 거리가 빵이다, 만난다. 즉, 접점. 그러니까 T가 0일 때 FT는 3 이렇게 찍어내시면 되고, T가 만약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잖아요. 그랬을 때 FT도 나옵니다. 뭐 어떻게 되냐? 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이 꼭지점일 때 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연결해 볼까요? 했을 때 요 길이가 몇이냐? 파란색 길이는 2예요. 왜?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30도죠. 여기 60도죠. 그러니까 1대 2잖아. 그러니까 파란색 길이 2인데 거기에서 반지름 길이 뭐 빼면? 1 빼면 원과 점 사이의 거리 1이 나온다. 그럼 이거네. T가 1인 점 P의 개수는, 거리가 1인 점 P의 개수는 하나, 둘, 3개 이렇게 돼서 3 이렇게 뜨죠. 만약에 T가 0과 1 사이라면 이 접점부터 꼭지점 사이에 있다는 것이고,
이미 한 점 P를 잡았을 때 제가 아까 설명했던 대로 요 길이가 T가 되죠. 그럼 생각해보면 정삼각형은 뭡니까? 정삼각형에서 합동성질 쓰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도 얘와 얘를 기준으로 대칭인 점이 존재할 거예요. 그랬을 때도 이 길이가 뭐 나올까요? P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당연히 P 나올 거고, 여기서도 P 나올 거고, 여기서도 P 나올 거고, 여기서도 P가 나올 거기 때문에 0과 1 사이면 점 P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FT 6 뜬다. 그럼 T축 그리고 FT를 그려보면 T축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0, 1 이렇게 있을 때 0일 때의 함수값 3, 0과 1 사이에서는 6, 그리고 1일 때 3 이렇게 돼서 FT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됐죠? 오케이. 그랬을 때 함수 ft가 t 이꼴 k에서 불연속인 k의 개수를 어디에서 불연속이죠? 0과 1에서. 그러니까 그 개수는 2다. 그게 a라고 했죠. a는 2인 거예요. 그리고 1에 대한 좌극한은 6이죠. 6. 그러니까 6이니까 b 값은 6. 그래서 2 더하기 6 해서 정답 8이다. 이렇게 골라주셨으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괜찮았죠? 즉 변수 변화에 따른 함수의 그래프 모양 예측이라는 주제는 저희가 지난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봤었던 유형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가자. 2022년 학력평가 20번입니다. 지금 제가 코멘트에 뭐라고 써놨죠? 교점 개수가 뭐 하는 지점? 변하는 지점이 불연속 지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항에서 쭉 읽어보시다 보면 풀어보고 오셨죠? 점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로 정의했어요. 그죠? 개수 함수. 그 중에서도 특히 교점 개수 함수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 교점 개수 함수에 대한 특징입니다. 교점 개수 함수는 교점 개수가 변하는 지점이 불연속 지점이다. 라는 거 당연하죠. 교점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한번 문제 읽어보면서 무슨 말인지 파악해 봅시다. 작년 4월 학평에 나왔던 문항이에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킨대요. 이거 무슨 말이죠? 이걸 모른다. 고1 수학을 다시 하셔야 돼요. 기함수다. 즉 함수 fx가 무슨 대칭함수다? 원점 대칭함수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기함수, 함수 fx 원점 대칭. 근데 함수 fx가 무슨 함수죠?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는 항상 뭐에 대해서 점대칭이죠? 변곡점. 3차 함수는 항상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니까 요렇게 fx가 생겼을 때 요 변곡점이 원점이 되겠구나 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 말이구나. 알겠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양수 t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4점 t, 0, 0, 2t, 마이너스 t, 0, 0, 마이너스 2t를 꼭지점으로 하는 말은 뭐가? 즉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라고 할 때 함수 gt는 t 이꼴 알파, t 이꼴 8에서 불연속이다. 그랬을 때 알파 제곱 곱하기 f4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알파랑 fx 완전히 추론해야 되겠네. 생각해 봅시다. fx를 한번 그려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에서 이렇게 오면 선생님 fx가 이렇게 극대와 극소를 갖는 패턴일 수도 있지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에는 요런 함수도 있잖아요. 또 요런 함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 개 다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함수 케이스에서는 바로 아니란 게 보여요. 왜? 원점이잖아요. 변곡점이. 그랬을 때 마름모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마름모 계속 키워보세요. 교점 무조건 몇 개 나와? 교점 무조건 2개. 무조건 2개. 무조건 2개 나오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교점 개수가 계속 변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그래프 모양은 함수 fx의 그래프 모양으로 채택할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꼬불꼬불한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변곡점이 무슨 점이다? 원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x축 그려주고 여기에서 y축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x축, y축 있을 때 얘가 함수 fx의 모양인데, 자, t, 0, 0,2t 이렇게 하면 t, 0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0,2t는 2배인 지점에 있겠죠? 마이너스 t, 0은 이렇게 0, 마이너스 2t는 이렇게. 그러면 마름모의 모양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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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거예요. t는 양수였으니까 충분히 작은 양수일 때 이렇게 생기겠죠? 이때 fxy의 교점 개수가 gt죠. 교점 몇 개 나오죠? 하나, 두 개. 그러면 처음에 t가 양수일 때부터 일정한 지점으로 가기 전까지는 항상 교점이 두 개 나오겠네요. 이렇게 생겨도 두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언제 교점 개수가 변화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계속 두 개일 거야. 계속 두 개이다가 언제 변하지? 아! 이때 변한다. 언제? 느껴져요? 여기를 지날 때. 누가? t, 0이 마이너스 t, 0이 이 점을 지나고 t, 0이 이 점을 지날 때. 그러면 자, 봅시다.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됐죠? 이렇게. 얘가 t, 0이 딱 요 점을 지날 때 불연속이 되겠죠. 왜? 교점 개수 하나, 둘, 셋, 네 개. 계속 두 개이다가 교점 개수가 네 개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t 값이구나. 근데 잘 봐요. 알파가 0과 8 사이였잖아요. 첫 번째 나온 그 t 값이죠. 불연속이 되게 하는 첫 번째 나온 t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게 알파라고 문제에 나와 있었으니까 요 점의 x좌표가 알파,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함수 fx의 식은 x의 x 플러스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생각해 봅시다. 언제 또 불연속이 될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자, 이게 조금 더 키워지면 요렇게 가죠. 요렇게 가서 요런 식으로 갈 거예요. 요런 식으로 조금 더 키워지면 알파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교점 개수가 정말 세밀하게 봐야 돼요. 여기서 두 개 나오죠. 조금 더 커졌을 때. 그죠? 여기서 두 개 나오고, 자, 그리고 여기서 두 개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네 개 나와요, 네 개. 네 개 나오다가 언제 또 교점 개수가 바뀔까라고 생각해 봤더니만, 이때 딱 바뀌네. 언제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3차 함수의 부분과 누가? 요 직선, 이 직선이 뭐 할 때? 접할 때. 접하게 되면 생각해 봅시다. 접하면 이렇게 접하게 되면 접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교점 한 개,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한 개 더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 또 접점 한 개, 이렇게 가면서 또 교점 한 개 더 나오니까. 아까 제가 교점 개수 잘못 센 것 같은데, 그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요 t가 알파인 순간보다 조금 더 커졌을 때, t가 알파인 순간보다 t 값이 조금 더 커지면, 자, 빨간색으로 가볼까요? 조금만 더 커지면 여기 교점 두 개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한 개 더 나오니까 교점 개수가 대칭으로 생겨서 6개 생깁니다. 6개. 그죠? 6개 생기다가 딱 요 직선이 이렇게 접할 때는 교점 몇 개 되나요? 4개가 되니까 접하는 순간에서 또 불연속이 뜬다. 그죠? 접하는 순간에서 또 불연속이 되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요 직선이 누구와? fx와 접할 때 그 t 값이 뭐라고 했죠, 지금? 지금 8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t 값은 8. 그러면 요 점이 0, 마이너스 16이고 요 점이요. 8,0이니까 기울기는 몇? 2죠. 그러니까 y는 2x, 8일 때 0일 때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직선과 누가? 함수 fx가 뭐 한다? 접한다 사용하시면 끝납니다. 알겠죠? 그럼 알파 값 나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fx도 추론되고. 생각해 봅시다. 직선과 3차 함수가 접한다 어떻게 써요? 접점을 설정하는 거죠. 접점의 x좌표를 k라고 할까요? k라고 하면 k일 때 뭐? 함수값이 같겠죠. 근데 fx를 조금 간단하게 봅시다. 여기에서 합차 공식 쓰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이렇게 되니까 fk는 k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이죠. 그거랑 뭐가 같아요? 여기다가 k는 거. 2k 마이너스 16과 같다. 그리고 두 번째 f'k는 얘의 미분계수 k에서 2죠. f'k 구해볼까요? f'x를 구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 거기다 k 넣으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 값이 2다. 그러니까 요식과 누구? 요식을 뭐 한다? 연립한다. 오케이? 요식과 요식을 연립하면 자 k 요거 먼저 정리해 볼게요. k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k는 2k 마이너스 16이다. 얘랑 3k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2다. 알파 제곱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죠. 알파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얘 넘기고 얘 넘기면 알파 제곱은 3k 제곱 마이너스 2다. 3k 제곱 여기 알파 제곱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알파 제곱 대신에 3k 제곱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마이너스 2의 k는 2k 빼기 16 전개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3k의 세제곱 빼면 마이너스 2k의 세제곱 더하기 2k는 2k 마이너스 16 2k 2k 없어지고 그러면 k의 세제곱이 8 나오니까 k 값은 2가 나온다. 그럼 k가 2면 여기가 2인 거잖아요. 그럼 알파 제곱이 10 나온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알파 제곱은 10. fx 추론해 볼까요? fx는 요거였잖아요. 요거. 알파 제곱이 10이니까 x의 x제곱 마이너스 12 fx. 알파 제곱은 10이니까 요 값은요. 10 곱하기 f4. 4 곱하기 6 이렇게 돼서 정답 240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교점 개수 함수가 나오면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지점이 불연속 지점이다. 거기에서 추론할 수 있었던 어렵지 않은 문항이었어요. 한번 잘 풀어보면서 리와인드 해주십시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방정식 f 합성 fx 이꼴 x의 해석법 이거 좀 먼저 사전에 설명하고 가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면 자 만약에 항등식으로 f 합성 fx는 x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거 어떤 패턴인지 아세요?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써줄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f랑 g를 뭐 했더니만 합성했더니만 항등함수가 됐다.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려면 겉함수와 속함수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즉 gx는 뭐다? f 인버스 x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왔던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올 때에서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속함수가 gx가 아니라 만약에 항등식 이렇게 나오면 f 합성 fx가 뭐일 때? x일 때로 나오면 얘랑 얘가 뭐라는 거야? 역함수 관계다. 즉 fx가 뭐다? f 인버스 x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f 인버스 x 즉 역함수는 원함수를 y는 x 대칭해서 나온 함수인데 그게 같기 위해선 fx라는 함수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뭐인 함수야? 대칭인 함수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야. 와, 방정식 f 합성 fx는 x일 때.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얘가 x로 나오죠? 얘가 역함수와 같아지는 지점에서 x로 나오지 않을까? 왜? 항등함수가 되려면 얘가 역함수였어야 되는데
그거는 항등식인 경우잖아. 근데 얘는 방정식이죠. 방정식은 뭐야? 특정한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지. 그러면 그 특정한 x가 언제 나오냐고. fx 이꼴 f 인버스 x의 실근인 지점에서 x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정식 예의 실근이란 것은 요 말이구나. 자기 자신과 역함수와의 실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선생님, 그러면 fx의 역함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네요? 라고 얘기하면 이 말은 아니야. 에? f 인버스가 정의되려면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죠. 아닌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극대가 되는 지점까지는 뭐만 해? 증가만 해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부분에서는 역함수 존재하죠. 이 전체 함수를 fx라고 했는데 이 빨간색 부분에서는 역함수 존재하죠. 그리고 극대인 지점부터 극소인 지점, 이 파란색 부분은 감소만 하니까 이 부분에서도 뭐 존재해? 역함수 존재해. 그리고 극소인 지점부터 끝까지 이 지점은 증가만 하니까 여기에서도 뭐 존재해? 당연히 역함수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도 존재, 빨간색도 존재, 파란색도 존재, 검은색도 존재하니까 부분적으로는 모두 역함수가 존재하잖아. 그러면 얘의 실근을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이 빨간색 함수와 빨간색 함수의 역함수와의 교점, 그리고 파란색 함수와 파란색 함수의 역함수와의 교점, 검은색 함수와 검은색 함수의 역함수와의 교점을 뭐 시키면? 합집합시키면 얘의 실근이 나오겠다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때만 실근을 구할 수 있냐? 아니야. 부분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해도 각 부분에서의 역함수와의 교점을 합집합시키면 얘의 실근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알겠죠? 요거는 따로 정리해 주시고 이제 문항에서 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구나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보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f합성 fx 이꼴 x의 모든 실근이 얘의 실근 뭐라고 했어? fx는 f 인버스 x의 실근이라 했죠. 그게 0, 1, a, 2, b래요. 0, 1, a, 2, b래. 생각해보세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란 것은 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나 요렇게인 경우에서는요. fx와 f 인버스의 실근이 5개가 나올 수 있을까요? y는 xy의 실근으로 바꾸면 되잖아. 증가만 하니까. 5개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프 그려봐도 느낌 오겠고 미적분 선택자라면 볼록성과 오목성에 의해서 증명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그래프 직관적으로도 보이잖아. 최대 몇 개밖에 안 나와? 3개밖에 안 나오지. 얘도 아무리 많아봐야 3개야. 그죠? 그러니까 5개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구나. 그래서 2번, 3번 그래프 모양 탈락. 그죠?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역함수가 전체 함수에선 존재하지 않지만 각 부분에서의 역함수가 존재하면 얘의 실근을 각 부분에서의 역함수와의 교점으로 따진다 라고 얘기했던 이 그래프 모양이 지금 fx 그래프의 모양이 되겠구나. 알겠죠? 그랬을 때 0, 1, a, 2, b가 나온다 이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랬을 때 f'1은 음수고 f'2도 음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기울기가 음수란 것은 감소 구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아, 1과 2가 감소 구간에 포함되어 있네. 그럼 fx를 이렇게 좀 이쁘게 그려볼까요? 샤 라고 했을 때 극대인 지점부터 극소인 지점까지가 감소 구간인데 거기에 1과 2가 포함되어 있다. 아, 여기 안에 1이 있고 여기 안에 2가 있어. 요 말이네. 오케이? 그리고 요건 정확한 숫자로 줬으니까 계산하라 요 말이겠구나. 근데 생각해보세요. 얘랑 얘가 감소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 대소관계를 봤더니만
A 1과 2 사이에 A가 있어. 그죠? 근데 얘는 역함수와의 교점이야. 끝났네. 자, 이 감소하는 요 지점에서도 뭐가 존재해?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럼 감소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 기억나요? 무조건 몇 개 존재한다? 홀수개 존재한다. 홀수개. 자, 중간에 있는 애가 뭐라고 했어? y는 x와의 교점이라고 했잖아요. y는 x와의 교점. 그죠? 그러면 a, a가 되겠고. 그리고 양 끝점, 그 짝수개로 생기는 이 두 점 사이의 관계는 a, b와 b, a였으니까 얘가 1일 때 y좌표는 뭐죠? 2죠. 얘가 b라니까. 얘가 2일 때 y좌표는 1이죠. 그래서 fx는 얘가 fx죠. 뭐와 뭐를 지난다? 1,2와 2,2를 지난다야. 그죠? 그러니까 F1은 2고 F2는 뭐야? 1인 거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교점 생기겠고 여기에 교점 생길 텐데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0이란 거고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B라는 거죠. 그러니까 fx는 0,0도 지나. 즉 f0은 0이야. 여기서 fx식을 세워야 되는데 인수 정리를 이용할 때 얘를 이용하고 싶어요? 얘네 둘을 이용하고 싶어요. 대부분 요걸 얘기할 겁니다. 선생님 0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얘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왜? 나라면 요거 이용해. 에? 왜 요거 이용해요? 왜 그러냐면 2,1과 1,2를 연결해봐. 연결해보면 직선 하나 나오죠. 직선. 뭐죠? 직선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1일 때 몇 나와? 2 나오니까 플러스 3. 이 직선과 함수 fx의 교점의 x좌표가 뭐랑 뭐인 거야? 교점의 x좌표가 1과 2인 거죠. 즉, 잘 봐요.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실근이 1과 2다. 그러면 한쪽으로 넘겨봐. f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x-1과 x-2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 두 개 추론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빨간색 경으로 가는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뒤에는 그냥 ax 더하기 b라고 쓰고 싶지만 ab가 지금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저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쓸게요. 여기다가. 그죠? 그러면 fx로 정리해 봅시다. fx는 x-1에 x-2에 mx 플러스 n 빼기 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그죠? 이게 fx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아직 이용하지 않은 조건 뭐 있죠? f0은 0. 그러니까 0을 넣어봅시다. f0은 2n 더하기 3인데 그게 0이래요. n은 몇 나와? 마이너스 2분의 3. 아, 오케이. 요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이제 m만 구하면 돼. m. 잘 봐. f'0 빼기 f'1. 아, f'0은요. f'0이야? 오케이. f'0은 자, 미분한 다음에 0 넣으면 되죠? 미분한 다음 0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x라는 인수가 없어. 그러니까 직접 뭐 해야 돼? 전개해서 해야 돼? 아니야. 생각해봐. fx가 다항식이야. 예를 들어서 ax의 n제곱 더하기 bx의 n-1제곱 더하기 따라다가 있을 때 f'0을 구하세요 라면 잘 봐봐. 어차피 미분한 다음에 x가 포함된 항들은 다 어떻게 돼? 날라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kx가 나왔어. kx 플러스 c가 나왔어. 미분하면 앞에 nax의 n-1제곱 더하기 n-1b의 x의 n-2제곱 하면서 플러스 k가 된단 말이야. 근데 요 앞에는 다 x가 포함된 항들이죠. 그러니까 0 넣으면 뭐 돼?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k.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1차항의 개수. 아, f'0은 fx가 다항함수일 때 fx의 1차항의 개수구나.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놔. 계산하는데 되게 중요한 스킬입니다. f'0은 fx의 뭐의 개수? 1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를 따져보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1 있죠? 마이너스 1 있고 여기서 1차항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상수 1차 곱해야 1차항 나오잖아. 그러니까 2m 상수 1차 했으니까 상수 1차 상수하면 2분의 3 1차 상수하면 더하기 3 그죠? 이게 1차항의 개수야. 즉, 자 정리해볼까? 2m 더하기 2분의 7 이렇게. 맞아 2분의 7 맞아. 그러니까 2m 더하기 2분의 7 근데 f'0이 이렇게 구했고 f'1은요? 인수에서의 미분계수잖아. x-1 있잖아. 그죠? 그럼 미분할 때 얘만 없애고 여기에다 1 넣은 거에서 빼기 1만 해주면 되죠. 여기도 미분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f'1 구하면 마이너스의 m-2분의 3 빼기 1 즉 마이너스 m 더하기 2분의 1 그죠? 그러니까 f'0에서 f'1을 빼면 3m 더하기 3 이 값이 뭐다? 6이래 6 그러니까 m은 몇? 1 나오네요. 그러니까 fx를 추론을 했다. 여기가 1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fx는 이렇게까지 나오네. 오케이. fx 추론 끝. 그랬을 때 뭐 구하세요? f5의 값을 구하세요. f5 넣어보면 f5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7 빼기 2다. 즉 여기 이 약분되니까 6, 7에 42 빼기 2니까 40 정답 몇이다? 40 이렇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f합성 fx 이꼴 x가 방정식 형태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라는 거와 계산을 줄이는 스킬들을 좀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복기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스킬들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 3학년도 9월 평가원이었습니다. 2, 3학년도 9월 평가원 몇 번이죠 지금? 22번. 무슨 문제? 킬러 문제. 요즘에 뭐 킬러 문제란 말을 쓰기도 애매하지만 어쨌든 킬러로 나왔었던 문항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극대값 몇을 갖는 8을 갖는 3차 함수 fx가 있다. 자, 극대값을 가지니까 당연히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 함수가 되겠고 x가 몇일 때? 3일 때 극대값 몇? 8. 그러니까 여기가 3에서 극대값 8이 나온다. 이런 함수의 형태예요. 자,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를 갖다가 fx래요. x가 t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t보다 작으면 요거야. 요거 보여요? 2배에 대해서 ft 마이너스 fx죠. 이거 뭐야? 뭐 한 거야? fx를 y는 ft에 대해서 뭐 한 거야? 대칭한 겁니다. 대칭한 함수.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고1 수학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건 킬러 문제를 다루는 수업입니다. 심화 개념 다루는 수업이에요. 요거까진 보였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fx를 y는 ft에 대해서 대칭한 함수인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t가 여러 데 있다라고 해볼게요. t가 여기 있으면 t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를 그대로 살리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만약에 t보다 뭐 하면 작으면 ft는 뭐죠? 얘잖아. 얘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대칭시키면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함수 뭐의 모양? gx의 모양이네요. t가 여기 있을 때. t가 여기 있으면 오른쪽 살리고 왼쪽 꺾어 올리고 요런 모양이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gx 무슨 함수인지 오케이. 다 파악이 됐어. 그랬을 때 함수 gx 이꼴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하죠. gx 이꼴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ht라고 할 때 ht가 t 이꼴 a에서 불연속인 t의 값이 몇 개일 때? 2개일 때 f8의 값을 구하세요. 잘 보세요. 잘 봐요. 보시면 gx 이꼴 0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 즉 gx와 누구의 x축의 교점 개수가 ht야. 그럼 교점 개수가 변하는 지점이 ht의 뭐야?
불연속 지점이네. 알겠죠? 그러면 잘 봐. 당연히 누구의 위치가 중요해? x축의 위치. 근데 극대값이 몇이니까? 8이니까 x축의 위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8보단 작잖아. 8보단 작잖아. 그죠? 8보단 작으니까 x축의 위치는 여기 있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죠. 세 경우 중 하나야. 알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를 다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극대와 극소 사이에 x축이 존재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보면 자, t를 변화시켜 봅시다. t가 여기 있으면 gt 모양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되니까 이게 gx의 모양이죠. 그러면 x축과의 교점 개수 하나, 둘, 셋, 네 개. 더 키워볼까? t가 여기 있으면 여전히 4개. 여기 있어도 4개. 하다가 t가 딱 x 절편이 되면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3개. 그죠? 만약에 t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른쪽은 똑같고 오른쪽은 이렇게 되고 그럼 교점 개수 몇 개? 하나, 2개.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불연속 됐어? 4개이다가 3개에서 2개로 된 이 지점에서 t가 불연속인 지점 네모 박스 쳐볼게요. 이때 ht 불연속. 오케이? 이때 ht 불연속.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계속 교점 2개이다가 t가 만약에 여기라면 오른쪽은 그대로 살리고 왼쪽은 뒤집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전히 2개. 여전히 2개이다가 t가 딱 어느 지점이 있을까? t가 여기일 때 뒤집었을 때 뭐 하는 지점이 있을까? 접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2개 가다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이 지점에서? 3개가 되죠. 아, 여기에서 t, ht 불연속. 여기에서 ht 불연속. 그러니까 불연속점 일단 2개예요. t 더 키워보면 교점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 더 키우다가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3개가 되잖아요. 아, t가 요 x 절편일 때도 불연속. 그림 개판 같지만 머릿속으로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ht 불연속점 개수 몇 개예요? 3개. 3개. 그러니까 ht가 불연속인 a 값이 2개가 아니죠. 맞나요? 그러니까 x축이 극대와 극소의 사이에 위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 fx 다시 그려봅시다. fx 다시 그려보면 얘가 3일 때 y값이 8일 때 x축과 뭐 할 때? 접할 때 생각해보자. 접할 때 x축과 만약에 접하면 fx가 교점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t가 여기 있으면 교점 요렇게 되니까 왼쪽만 꺾이니까 교점 하나, 둘, 3개. 그죠? 3개 계속 3개 가다가 딱 여기일 때 몇 개일까요? 딱 여기면 하나, 2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t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t값 여기서 하나 일단. 그죠? 그 다음에 t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요렇게 되니까 교점 몇 개예요? 1개. 1개. 그죠? 계속 1개예요. 계속 1개이다가 t가 이쪽으로 넘어가다가 넘어가면 요렇게 이 상태에서도 계속 1개인데 t가 어느 지점에선 t가 요 정도 왔으면 변곡점까지 왔으면 오른쪽 살리고 왼쪽은 얘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그대로 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점 개수 1개에다가 몇 개로 바뀌었어요? 2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t가 여기일 때 ht 불연속. 알겠죠? 자, 넘어가면 교점 개수가 이렇게 되니까 하나, 둘, 3개로 바뀌고 3개였다가 t가 딱 여기일 때 t가 딱 여기면 교점 개수가 몇 개? 하나, 2개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t가 이 지점일 때 ht 불연속 이렇게 되죠. 뒤에 볼 것도 없죠. 왜? ht 이미 불연속점 개수 3개 됐으니까. 그러니까 fx는 요렇게 생기지도 않았구나. 그러면 fx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fx를 그려봤을 때 3일 때의 함수값은 8이면서 x축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요?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아래쪽에 있을 때 봅시다. t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교점 개수 하나, 둘, 두 개, 계속 두 개이다가 t가 딱 여기가 될 때, 절편일 때 교점 개수 하나. 그러니까 t가 딱 이 지점에서 ht 불연속. 그 다음에 이쪽 가면 올라갔을 때 교점 개수 계속 빵개죠? t가 여기여도 빵개, 계속 빵개 가다가 극대를 t가 넘어섰을 때, t가 여기 있을 때도 계속 빵개죠. 계속 빵개야. 그러다가 딱 t가 여기 있어도 대칭시켜도 빵개야. 그죠? 근데 t가, 잘 봐요. 선생님, t가 여기 있을 때 대칭시켰을 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 넘어갈 수 있겠네. 그러면 잘 봐봐. t가 여기 있을 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접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그죠? 그랬을 때 생각해 봅시다. t가 극대와 극소 사이에 있을 때 대칭시켰을 때 넘어가는 경우는 만약에 여기에서 넘어간다면 교점 개수가 자 여기서 빵개이다가 자 여기서도 빵개죠. 근데 어느 중간 지점에서 접하는 게 있었을 테고 빵개이다가 몇 개로 변해? 한 개로 변하죠. 그러니까 t가 딱 이 지점일 때 불연속. 그 다음에 넘어가죠. 넘어가면 계속 교점 개수 일정하다가 두 개로 일정하다가 t가 여기 될 때 두 개로 일정하다가 그죠? t가 아예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올리고 대칭시키면 그죠? 대칭시키면 절대로 x축과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연속점 개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만약에 어떤 t 지점에서 대칭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교점 개수가 변하는 지점이 3개 이상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2개라는 값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생겨야 될까?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이렇게 가다가 계속 빵개이다가 딱 이 지점에서 딱 극소인 지점에서 대칭시켰을 때 접하면 여기서 한 개로 변하니까 t가 요 지점에서 불연속 뜨죠? 그 다음 t 값에 대해서는 오른쪽은 살리고 왼쪽은 대칭시키면 계속 영원히 교점 개수는 0개가 되면서 무조건 불연속인 t 값이 몇 개가 된다? 2개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이 지점에서 왼쪽 대칭시켰을 때 접하려면 여기에서 함수값이 4면 되죠. 극소값이 4일 때 불연속 개수가 2개 뜨는구나. 함수 fx의 그래프 모양 추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함수 fx가 있을 때 3일 때의 함수값 8이고 극소값이 4인 경우가 뭐다? 바로 ht가 불연속점인 개수 2개가 되는 그 함수 fx의 모양이다. 그죠? 오케이. 근데 여기 이 극대와 극소 사이의 간격을 갖다가 k라고 해볼게요. 요거 압니까? 도함수의 넓이는 원함수의 높이차. 이거 잘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뭐 안 할게요. 3차 함수 그래프 모양 설명에서 거기까지 정확하게 설명하니까 일단은 이 지점에 여기에서 요 지점의 x값을 갖다가 k라고 할게요. 그럼 함수 fx 어떻게 되죠? fx는 8의 실근이 3과 k잖아요. 3에선 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fx-8에서 x-3의 제곱과 x-k를 인수로 갖고 그럼 fx는 x-3의 제곱에 x-k 플러스 8이다. 극소값이 4라는 거 이용하시면 되죠. 극소값이 4다. 근데 요 정도 비율 관계는 안다는 가정하에서 갈게요. 여기가 2대 1이다. 2대 1이다. 2대 1. 그러면
전체 3칸의 길이가 k-3이니까 한 칸의 길이는 3분의 k-3. 그러면 두 칸은 3분의 2에 대해서 k-3. 3에서 요걸 더하시면 3분의 2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fx에다 대입하면 즉 f의 3분의 2k 더하기 1은 3분의 2k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플러스 8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게 몇이 된다는 겁니까? 4가 된다는 거고 그랬을 때 3분의 2k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가 된다. 그죠? 얘에서 마이너스 뽑아볼까요? 마이너스 뽑아보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뽑아보면 마이너스 뽑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바꿔주고 3분의 2k 마이너스 2의 제곱에 3분의 k 마이너스 1 이게 4고 그랬을 때 생각해 봅시다. 3분의 k를 한번 t라고 치환해 볼까? 3분의 k를 t라고 치환해 보면 여기가 2t가 되고 여기가 t가 돼요. 그랬을 때 2랑 t-1을 묶은 다음에 전체 제곱하면 얘가 4배에 대해서 t-1의 제곱되죠. 이 부분이 4배에 대해서 t-1의 제곱입니다. 그게 4니까 t-1의 몇 제곱? 세제곱이 1. 즉 t값 몇? 2가 되죠. 2입니다. k가 뭐니까? 양수여야 하니까. 0일 순 없죠. 그죠? 2죠. 당연히 2죠. 세제곱이니까 한 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k값 몇 나오죠? 6 나옵니다. k가 6이 나오니까 fx 추론이 끝났다. 6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f 몇? f8을 구하면 f8은 8 넣어봅시다. f8은 여기다 8 넣으면 5, 5, 5, 25 곱하기 2 더하기 8이니까 58이다. 정답 몇? 58. 그래서 f8 값 58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gx의 그래프 모양 추론하고 그 상태에서 gx와 x축과의 교점 개수가 어떻게 된다. t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만 잘 추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되고 그 다음 평가원 14번 문제 가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연속이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4가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미분 불가점이 존재할 수 있다. 또 뭐? 그죠? 뭐였어? 첫 번째. 미분 불가점, 미불점 존재 가능. 두 번째, 연속의 정리. 세 번째가 사이값 정리. 네 번째가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요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 가능성 열어두고 문제를 읽어라 이 말이에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gx가 g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다다다 이렇게 되네. 근데 좌우가 나뉘어진 함수로 나와요. 이상하네 느꼈어야 돼. 왜? 얘는 좌우를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나눠놨어. 그죠? 그렇다는 것은 ft의 좌우가 나뉘는구나를 생각했어야 돼. 얘는 합쳐서 결국 하나의 3차 함수가 돼야 된다. 오케이? 근데 gx는 미분 가능이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 조건 써봅시다. 일단 0에서 연속. 0은 0이니까 g0은 0이에요. g0은 0. 자, 미분 가능 조건 연속 조건에 의해서 g0은 0 나왔어요. 자, 그 다음 g'x 구해볼까요? g'x. g'x는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fx. x가 0보다 크면 fx. 등호는 떼야 됩니다. 도함수는 극한으로 정의하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랬을 때 미분 가능 조건 여기다가 0 넣은 거 마이너스 f0. 왜? 연속이니까 0 넣어도 되잖아. 여기다 0 넣은 거 f0이 같다. 즉 f0이 몇이다? 0이다. f0이 0이다.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이 뭐를 실수하냐면
G'X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인? 3인 3차함수잖아요. 왜?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3x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fx 2차 함수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끝난 거야. 왜? 2차 함수면 좌우로 나눌 이유가 없죠. 그냥 G'X는 fx다 이렇게 갔어야지. 그죠? 좌우로 나뉘었다는 것은 물론 fx식은 2차식 형태로 되어 있겠지만 좌우가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나뉘어진 함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잘 봐요. 일단은 fx는 원점을 지나는 함수야. 그랬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걸 지나죠. 만약에 G'X가 2차 함수니까 G'X, G'0도 0이니까 G'X는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 G'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fx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 0보다 클 때는 fx랑 G'X가 똑같으니까 0보다 크니까 구멍 뚫고 이렇게 생겼겠죠, fx.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가 G'X여야 돼. 즉, 뭐 한 거? 대칭시킨 거. 이 파란색 함수가 fx의 모양이어야 되는구나. 즉, fx는 연속이지. 미분 가능은 아니네. 미분 불가점이 존재할 수 있네. 알겠죠? 얘를 대칭시킨 다음에 G'X로 인정. 오른쪽을 그대로 G'X로 인정하면 G'X가 비로소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 만약에 G'X가 어디에서? 원점에서 뭐 한다면? 접한다면 x축, y축이 있을 때 원점에서 뭐 한다면? 접한다면 이게 G'X가 모양이 이렇게 됐다면 fx는 어차피 연속이니까 그냥 색칠 칠해가면서 할게요.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0보다 작을 때는 대칭. 이게 뭐의 모양? fx의 모양.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되어 있다면 x축, y축이고 원점을 지나는데 이렇게 원점을 지난다면 누가? G'X가 이렇게 지나면 오른쪽은 그대로 인정하고 왼쪽은 대칭. 이게 fx의 모양이다. 알겠죠? 까만색 G'X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러니까 fx의 가능성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 방법부터 가볼까요? f0은 0이다. 당연하죠. 미분 가능 조건. fx는 극대값을 갖는가? 요 가죠? 얘 안 가지죠? 그러니까 반리에 있죠? 반리에가 있잖아. 니은번에. 그러니까 뭐다? 니은번은 틀렸다. f1이 2와 4 사이면 fx 이꼴 x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f1이 2와 4 사이면 생각해 봅시다. fx식으로 잠깐 바꿔볼까요? 잠깐 바꿔보면 fx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G'X랑 똑같아. x가 0보다 작으면 G'X를 축대칭 시킨 거야. 근데 G'X는 원점을 지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몇인? 3인 2차 함수니까 요것 더하기 AX까지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식까지 써볼게요. fx식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3x제곱 더하기 ax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의 3x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됩니다. 근데 f1이 뭐래요? f1은 여기다 1 넣는 거지. 즉 3 더하기 a가 3 더하기 a죠. 2와 4 사이일 때,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럴 때 방정식 fx 이꼴 x 자, 너는 x의 실근 개수. 그러면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따져볼게요. 3x제곱 더하기 ax는 x. x가 0일 때 성립하죠? 그러니까 0은 실근으로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따지니까. 그죠? 그리고 그럼 x가 0이 아닐 때 생각해 봅시다. 0이 아니라면 약분 가능해. 약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x는 3분의 1 마이너스 a가 돼. 그죠? 근데 생각해봐.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럼 얘 뭐야? 양수죠. 그러니까 여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실근으로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도 실근이야. 잘 봐봐. 요 범위에서 실근 몇 개 나왔어? 일단 2개 나왔어. 그리고 요 범위에서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ax 이꼴 x. x가 0보다 작으니까 0이 아니죠. 그러니까 x로 나눠보자. 요거죠. 그럼 x는 뭐 나와? 마이너스 3분의 a 플러스 1이. 근데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양수야. 얘는 음수죠. 그러니까 얘 전체 음수죠. 그죠? 그러니까 x가 음수일 때 음수값이 x로 나왔으니까 얘도 실근으로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fx 이꼴 x는 실근 개수, 서로 다른 실근 개수 몇 개 나온다? 3개가 나온다. 항상. 오케이? 그러니까 디귿 번복이 참. 그래서 기억과 디귿 4번이 맞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까지 평가원 기출문제 풀이 완료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EBS 문항 풀이 완료하고 그 다음 문항으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